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 이후 첫 대면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등을 자신이 주도했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소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강제 구인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넘긴 걸로 풀이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여론조사, 마지막 순서로 전주 완주통합과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대한 고민 생각 살펴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합니다. 길어진 연휴에 따른 전북의 응급의료 대책,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책임을 부인해왔던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들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선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등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현욱 기자입니다. 자신의 탄핵 심판에 이틀 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3차 변론기일 때와 같은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오늘 변론엔 비상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속된 두 사람이 마주한 건 계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활동 제한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국회 탄핵소추단 측 질의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최상목 당시 부총리의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란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중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계엄 당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 있냐는 국회 측 질의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을 제외하곤 대면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1차 구속기한 만료일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지 30여 만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일주일째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체포 당일 단 한 차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엔 사흘에 걸쳐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던 보안 휴대전화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그대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으로 여긴 이달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소식에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늘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했다며 결과에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송장악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이 위원장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 그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진숙의 재림이 방송 장악의 시작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과 인사 발목 잡기를 반복해온 민주당과 무리한 수사를 벌인 공수처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례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현안 질문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시급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이념을 벗어난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투쟁으로 일관해왔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올해 첫 기자회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기업 활동 지원과 자본시장 선진화,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민생경제 과제를 언급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을 양극화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선 경제적 안정과 회복이 더 중요하다며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는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치 보복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절단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실용주의 전환을 선언한 데 대해선 22대 국회 내내 정치투쟁에 골몰해온 이 대표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역화폐 등 포퓰리즘 공약부터 폐기하고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올해 첫 조찬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대광법 개정안 통과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작업 등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과 각종 현안 입법 등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14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위한 기재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4개 사업은
전주 외곽 순환 기능을 맡을 완주 상관에서 전주 색장 구간과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할 완주 소양에서 진안 부기 구간 사업 등 모두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도는 수도권보다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전북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박웅 기자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북도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70%로 높고 반대 의견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경우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주시가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완주군을 포함한 동부권은 찬성 의견 55%, 반대 의견 34%였습니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이 5%포인트 하락하고 반대 의견은 소폭 올랐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새만금권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찬성 의견 68%, 반대 의견 23%였습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권역별로는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찬성률이 높았고 새만금권에 해당하는 군산시, 김제시와 부안군을 포함한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군산시와 서남부권 모두 지난해 6월 여론조사보다 찬성 의견이 하락한 반면 반대 의견은 다소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전북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지역 현안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또 최근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꼴인 25%가 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7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로 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반영합니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취업, 주거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16%와 15%로 뒤를 이었고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에 대한 요구도 14%를 기록했습니다. 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 반대한다는 의견은 30%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았고 권역별로는 익산시와 동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56%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는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도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유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4%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기금 활용과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하향 등이 전주 완주 통합 추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군 통합 시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차등화 방안에 따라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 더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통합 찬성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완주 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도민 여론이 71.1%에 달한다며 지역 직능사회단체와 대학, 출향도민 등 범도민이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도가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 간부들이 참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 특자도 종합발전 계획에 완주 전주 통합 특례 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거짓 정보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한 카페. 이 카페에는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함께 민생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모두 가짜입니다. 실제 전주시는 재정 여건상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 안정 시책과 전혀 다른 정보들이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온라인 광고나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면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경찰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을 해서 돈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주시는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거짓 정보를 빨리 차단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수사기관의 관련 사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이나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는 전주 남부와 정읍 샘고을 등 전북 지역 전통시장 19곳에서 이달 27일까지 진행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1건설 부도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입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농협은행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합당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지난해 말 제1건설 부도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 대표들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모였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400억 원대로 늘었다고 주장하며 줄도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또 제1건설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에 난맥상을 보이는데도 지난해 8월 농협은행이 워크아웃 졸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4일 25억 4,100을 대출을 해주고 그날 30억이 넘는 돈을 회수를 해갑니다. 그 돈 자체도 이제 여기 있는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 결제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해서 본인들이 회수해간 행위는 분명히 위법한. 분양권 계약자들도 무이자로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를 달마다 100만 원가량 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제1건설에서는 허그로 이행됐으니까 거기서 아마 보도가 나올 거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제 그 계약서대로 분양 계약자들이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막. 제1건설은 부도 50일 만인 지난 21일에서야 법정 권리를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 들어가려고 다행히 농협하고 협상이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권자들도 지금 조만간 또 이자 부담이나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 전문인이나. 농협은행 측은 계약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워크아웃 졸업과 투자금 회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손해배상은 제1건설 등이 해결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북자치도가 마련한 응급의료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 노창환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의정 갈등이 지금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도 걱정입니다. 이번에 길어진 연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본 설 명절은 연휴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긴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119 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이 익산에 있는 그 원광대병원에 닥터 헬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그리고 권역외상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도내 8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9개 지역에 걸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의료시설 2개소, 전체적으로 총 21개소 응급의료기관 시설이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24시간 문을 열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부터 의정 갈등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든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필요도가 높지만 현재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아무튼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정부가 이제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응급실에 1: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설 명절이나 추석 때는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일명 당직병원을 하는데요. 네. 그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설 연휴는 좀 길어가지고 전년 다른 명절 대비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 812개소가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국과 병원인데요. 일평균 병원은 한 499개소, 약국은 313개소가 운영되는데 네. 이는 전년 설 명절 대비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21개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이 있는데 1:1 전담 공문을 지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응급진료 상황도 체크하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3개의 그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분산의료원, 남의료원, 진화의료원인데 5일 연휴 기간 6일 중에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5일 동안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4개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응급실 과매라든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독감이나 이제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관련 질환자들이 급증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돼가지고 많이들 걱정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부터 확산세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전북에서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 환자들이 응급실 과밀화, 그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열 클리닉을 8개소 운영해가지고 호흡기 환자 치료하고 있고요. 또 그 호흡기 환자들이 입원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협력병원 12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응급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시설에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벼운 호흡기 증상은 응급실로 가는 것보다는 동네 병원이라든지 발열 클리닉 그리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천안에 사는 임산부가 전주까지 와서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는 걱정이 더 클 텐데 고위험 산모나 어린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긴 연휴가 되거나 아무튼 명절이 되면 고위험 우리 산모 응급분마랄지 소아응급이 참 가장 걱정거리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전북에서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예를 들어서 조산이라든지 저체중, 다태아 같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위해서 집중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3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한 17개 있는데요. 혹시 모를 설 명절에 그 발생할 사태를 대비해서 20개 분만 가능 의료기관들이 한라인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아응급도 중요한데 저희 전북에 작년 4월에 전주 예수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센터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소아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금년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소아 응급 환자 준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적으로 임산부들이 양막 파열을 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 가장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각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문 여는 병 의원 목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어디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예,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 등은 저희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로 할 때는 119라든지 11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전화하시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인터넷상에서 응급의료 포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전인데 E/GUN인데 이전에 접속하셔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가지고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라든지 시설 그리고 병원들 또 문 여는 병원 약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도청 보건의료과하고 시군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 상황실을 연주기관을 운영하니까 저희 쪽에 전화하셔도 아무튼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긴 연휴에 이제 아프지 않고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안군이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현지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호국 보훈수당을 인상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을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이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현지 면접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3개 주에서 이뤄지는 심사에 모집 인원의 2~3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면접관들은 신체 능력과 농업 근로 경력 등을 살펴 공공형 60명, 농가형 412명의 계절 근로자를 선발했습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농가 수요에 맞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고 이탈 방지 등 관리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필리핀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이달부터 호국 보훈수당을 인상합니다. 군은 지난해 일부 개정한 호국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 대상자들에게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가량 지급했던 수당을 3만 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1,600여 명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과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품목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품목은 지역 내 로컬푸드와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채소류와 과일류, 버섯류, 견과 종실류 등 모두 22개 품목으로 각 품목에 대해 463가지 잔류 농약 성분을 검사했습니다. 순창군은 종합 분석실을 운영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중금속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남원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5대 맛집을 선정하고 인증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원시 인증 5대 맛집에는 그랑깨와 집밥 담다, 두레식당과 명문제과, 정옥 추어탕이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맛집 5곳의 음식 영상을 제작해 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소개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위 검색에 노출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사랑 기부 확산을 위한 특별 홍보에 나섭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임실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해 기본 답례품 외에도 3만 8천 원 상당의 임실 치즈와 유제품을 추가 제공합니다. 또 임실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기차역과 터미널, 관광지 등지에 고향 사랑 기부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230명이 넘는데 경찰은 처음으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까지 받아 총책을 검거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포되는 한 남성. 경찰이 1년 넘게 추적해온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 A씨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A씨는 2020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심을 보이는 남성 등에게 접근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조직원으로 포섭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형 조직인 자칭 자경단을 만들었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했습니다. 계급을 4단계로 나눠 지휘체계를 만들고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저지르면 계급을 올려줬습니다. A씨에게 약점이 잡힌 피해자들은 1시간마다 보고하고 수시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을 준다며 자해나 나체 촬영 등 성착취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A씨는 10대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경단의 범죄는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234명, 이 중 64%가 여성이었습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10대는 159명에 달했습니다. A씨는 철저히 텔레그램만 쓰면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했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얻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범죄 자료를 제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텔레그램은 경찰청과의 회의에서 대한민국 법령과 정책을 준수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54명을 검거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종전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 관세를 앞세우고 필요하면 제재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선 러시아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If Vladimir Putin does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with you, will you put additional sanctions on Russia? Sounds likely. 하루 뒤 SNS를 통해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곧 협상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를 물리고 제재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에 큰 호의를 베푸는 거라며 지금 협상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He should make a deal. I think he's destroying Russia by not making a deal. I think Russia's going to be in big troubl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을 향한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권 1기를 마치고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걸 지옥을 겪었다고 표현하며 바이든 측을 쓰레기라고 지칭했습니다. I went through 4 years of hell by the scum that we had to deal with. It's really hard to say that they shouldn't have to go through it also. It is very hard to say that.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 즉 나토의 동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에도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교회나 학교에서도 단속하고 또 범죄 경력이 없어도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기도회에서 자비를 호소하는 설교까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반이민 정책에 따라 곧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미국 이민자 사회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We are denouncing the number of executive actions that they have issued, which not only vilify, demonize, but also criminalizes immigrants.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기도회에서는 자비를 호소하는 설교도 나왔습니다. I ask you to have mercy, Mr. President, on those in our communities whose children fear that their parents will be taken awa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취재진 앞에서 설교를 혹평했습니다.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주교가 급진 좌파의 트럼프 혐오자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을 자제했던 교회나 학교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가 우선이지만 함께 있던 단순 체류자도 추방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Others that don't have a criminal conviction but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they will be arrested too.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st administration and this administration.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선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시민권 박탈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정오쯤 정읍시 농소동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과 차량 부품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붙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구치감 대기실에서 자신이 호송한 여성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전북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 월요일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설 전날과 당일인 오는 28일과 29일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고 파도도 높게 일겠다며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까지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가 해소되고 있는데요. 내일 전북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 안개가 낀 지역에서는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정읍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고창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의 아침 기온은 순창이 영하 4도, 남원 영하 3도에서 출발해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설날인 수요일까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지면서 여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과 따뜻한 정 나누면서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가는 귀향길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